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의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MG 포스 임펄스 건담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발매는 2008년 5월에 했습니다. 벌써 11년 전이에요. 하지만 프라모델의 품질만큼은 지금과 견주어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4,500엔, 국내에서는 45,000원부터 한 54,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죠. 건담 시드 데스티니의 주인공 신 아스카가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 임펄스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는데 그 중에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가격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하는데 스타일도 좋고 이 내부 구조도 괜찮고 옵션이 정말 많아서 만지는 시간이 정말 길어요. 그래서 어느샌가 막 만지다 보면 한 번 딱 그 사이클 다 돌고 나면은 한 시간 지나 있어요. 그 정도로 만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조립 자체도 심플한 듯 하지만 그래도 나름 완성되고 난 디테일해서 그것도 참 좋습니다. 다만 정말 다만 이 무장을 손에 쥐는 데 있어서는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인트 부분이 좀 얕은 건지 손바닥에 돌기가 있는데 여기에 딱 하고 끼워서 맞춰졌다라는 느낌이 딱히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고 서비스로 넣어준 엑스칼리버를 손에 쥘 때도 무장용 손에 쥐게 되는데 이것도 크게 악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 말고는 참 괜찮은 프라입니다. 자, 그럼 MG 포스 임펄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임펄스 MG 자체가 정말 잘 나온 프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역시 이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는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기 전에 이 백팩 포스 실루엣 잠깐 떼어놓고 소체 먼저 다 본 다음에 포스 실루엣 보도록 할게요. 실루엣의 고정은 등 쪽에, 정확히는 어깨 뒤쪽에 조인트 두꺼운 걸로 하게 됩니다. 두 개로 고정되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림도 없어요. 자세히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날렵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 자체에도 몰드도 여럿 있고 그리고 애초에 잘생긴 얼굴 중 하나였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퀄리티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굴 양옆에 이렇게 나 있는 이런 날개 같은 부분, 이런 디테일도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뿔이 은근 길어요. 파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통, 희한하게 임펄스는 헤드에 발칸이 없고 몸통에 있죠. 흉부에 있는 발칸, 그리고 양옆으로 이제 건식 데카를 통한 파일럿의 이름 붙여줄 수 있는데 저는 루나 마리아 오크랑 시나스카 둘 다 붙였습니다. 이쪽이 좀 더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덕트 부분도 다 분할되어 있는 파츠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놀라운 건 이 흉부의 노란색 V자도 다 파츠 분할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허리 부분도 몰드가 여럿 있기 때문에 이 먹선 다 넣어놓고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등 쪽에 코어 스플렌더의 뒤쪽이 후미 부분이 드러나죠. 날개 접혀있는 모양새 하면 밸런스 자체는 정말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깨 쪽, 어깨 이쪽에는 페이스 마크 붙여줬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자프트 마크 또 붙게 되고요. 그리고 앞부분과 뒷부분의 디테일이 다릅니다. 이 뒤쪽에는 몰드가 이렇게 또 추가가 되어 있지만 이쪽은 없죠. 그리고 팔에도 이렇게 몰드가 여러 존재하고요. 그리고 팔꿈치 쪽에도 몰드가 조금 있고 그리고 손은 가동식 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팔뚝에도 마킹을 붙여주면 상당히 이뻐 보이겠죠. 그리고 골반 부분 역시 파츠는 전부 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분할이고요. 사이드 쪽 이런데 몰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먹선 넣으시는 분들 연습하기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 마찬가지 날개가 살짝 달려있는 그런 형태의 조형과 몰드도 상당히 화려하죠. 디테일들이 좋다 보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허벅지 부분도 먹선 넣을 포인트가 여럿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살짝 넣어주면 더 이쁘고요. 무릎 쪽도 다 파츠 분할이 이루어져 있고 옆으로 종아리 쪽에 덕트라던가 아니면 뒤쪽에 이런 디테일이 있는 스러스터라던가 이런 것도 참 좋았고요. 그리고 발의 모양, 발의 격은 조금 독특하죠. 이 당시 MG는 좌우 구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또 없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엄지발가락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이 안쪽이 좀 더 길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참 재밌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포스 실루엣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임펄스의 백팩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이제 스트라이크 건담의 에일팩과도 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장점이라면은 길쭉길쭉 뻗은 형태, 굉장히 날개도 긴 편이고 뒤쪽으로 뻗어 있는 이쪽도 마찬가지 굉장히 길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참 보기 좋습니다.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 내부도 몰드가 확실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점이라면은 이렇게 해서 꺾는 기믹도 존재해요. 비행하는 포즈를 취할 때 이렇게 좀 꺾어서 이 상태에서 내려서 이렇게 전시하면 좀 더 낫겠죠. 그리고 꺾인다고 해서 또 다가 아니라 꺾이는 부분, 드러나는 부분도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빔사벨은 여기에 장비가 되어 있고 볼관절로 자유롭게 꺾을 수도 있고요. 날개 하나하나 몰드도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이렇게 빨간색 포인트는 전부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주익 부분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은 전부 다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형태고 위쪽과 아래쪽의 형태가 다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 써준 거 마음에 들고요. 뒤쪽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파츠 분할은 뭐 당연히 좋아야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서브 부스터 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파츠 분할 다 되어 있고 건식으로 잡트 이렇게 써 있고 뒤쪽도 마찬가지 안쪽에 다 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팩의 무게도 얼마 안 나가고 그리고 관절들도 튼튼해서 이렇게 백팩을 끼고도 대지에 서는데 땅에 세우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 목 돌아가는 거 역시 뭐 걸리적거리는 게 많이 없으니까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는 것도 많이 들어지고요. 숙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숙여집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이 변형 때문에 분리합체 때문에 일단은 어깨 자체가 바깥으로 뽑혀 나오는 기믹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뽑혀 나오는 기믹 존재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어깨는 앞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빠져나오면서도 어깨를 위로도 들 수 있으니까 다양한 액션 취할 때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또 내부에 관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어서 많이 움직입니다. 팔 자체도. 그리고 팔꿈치 이중관절 거의 뭐 완벽하게 굽혀진다고 볼 수 있겠죠. 손목도 이렇게 꺾는 기믹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각도로 포즈 취할 때 좋겠고요. 가슴 가동은 없지만 허리에 볼관절이 하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꺾어도 뭐 이제 뒤쪽으로 많이 안 처지죠. 애초에 처지지 않도록 이 허리 공간 자체가 좁습니다. 그래서 직접 움직여 봐도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많이 안 처지다 보니까 뭐 백팩이 무거워도 걱정은 없죠. 대신에 좌우 가동하는 게 약간의 제약은 있습니다.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게 허리를 살짝 뽑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 돌리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죠. 하지만 이게 꺾이는 건 좋은데 안쪽에 쏙 빠져버려요. 이게 잘못하면은. 그래서 요거는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허리가 뒤로 안 처지는 또 하나의 이유. 볼관절 뒤에 이렇게 돌기가 나 있어서 아예 뒤로 안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튼튼한 점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비행 포즈 때문에 뒤로 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어 스플렌더를 들춰보면 허리에 빨간 색깔 이상한 파츠가 하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빨간색 부품을 잡아서 들어 올려주면 이러면은 허리를 고정하는 게 안쪽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뒤로 확 제껴줄 수 있어요. 최대한으로 제껴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많이 뒤로 가죠. 이렇게 장치를 사용했을 때 이거를 이 클러치를 밀어 넣어주면 아까보다 훨씬 덜 처지죠. 그리고 고관절 옆으로 들 때 사이드 스커트가 많이 움직여주긴 하지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스커트를 좀 뒤로 움직여주세요. 훨씬 많이 들어져요. 그리고 앞쪽 스커트도 많이 움직이다 보니 다리 드는 것도 많이 들어지고요. 이중관절로 무릎도 완벽하게 굽혀지게 됩니다. 뒤쪽 스커트 움직이니까 가동시켜가면서 하면 완벽하게 굽혀지는 것도 볼 수 있고 무릎 연동되고요. 허벅지 슬라이드 되고요. 다 같이 움직입니다. 발목도 위쪽, 아래쪽 볼관절이 두 개여서 꺾는데 접지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로 잘 꺾여주고요. 뒤로 뻗을 때도 발바닥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겠고 앞으로 굽히는 거는 뭐 그냥 평범하네요. 포스 실루엣 쪽도 가동이 있습니다. 날개가 가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날개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동을 해주고 빔사벨도 볼관절로 유연하게 움직여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빔사벨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도킹했을 때 편하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날개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접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날개 중간 쪽도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이 출격할 때의 느낌을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 보면 확실히 좀 W자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상당히 멋있죠. 거기다가 아래쪽에 있는 볼관절을 통해서 유연하게 또 움직여주기도 하지만 이 상태에서 단을 하나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거까지도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무장들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폴딩 레이저 대장갑 나이프 스커트 쪽에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주면 안쪽에서 톡 하고 튀어나오죠. 이렇게 해서
접혀있는 라이플을 이렇게 펼쳐주면 완성. 간단하죠? 거기다가 수납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무장이에요. 흉부 발칸, 외형 보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헤드의 발칸이었고 흉부에 있죠. 이렇게 앞부분만 쏠 수 있다는 거에 조금 의외였어요. 이게 돌릴 수가 없으니까 얘가 몸을 돌려야 쏠 수 있으니까 희한하긴 했어요. 고에너지 빔 라이플, 임펄스의 빔 라이플 상당히 묵직해 보이는 느낌이기도 하고 파츠 분할도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센서 부분이라든가 옆에 있는 포인트 부분이라든가 다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브 그립 쪽도 위치 변경 가능하게 되어 있고 가동 가능하고 다 가능하고요. 허리 쪽에 이렇게 조인트를 통해서 수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라이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고정입니다. 고정. 손에 쥐었을 때 희한하게 다른 것들은 보통 이렇게 손바닥 고정 핀에 끼우면 뭔가 탁 하고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임펄스는 그 느낌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게 고정이 된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밀어 넣었으면은 이게 고정이 된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기동 방순 쉴드입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접혀져 있는 형태죠. 그리고 뒷면도 몰드가 상당히 많고 손잡이도 존재하고 조인트 부분도 회전 꺾는 것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움직여줍니다. 요거는 이제 전개가 가능한데 위아래 전개, 위아래 해주고 양옆도 해주면 오케이 완성! 짜잔! 이 내부 디테일도 보는 맛이 있습니다. 확실히 멋지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갑자기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것도 보기 좋죠. 이렇게 쉴드를 장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에 있는 바주라 빔 사벨, 이렇게 빔 파츠를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끼워줄 수 있고요. 역시 손바닥에 고정하게 되는데 빔 사벨은 쑥 하고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자, 무장들 장비하고 이렇게 포스 임펄스의 대표 포즈 한번 주의해봤습니다. 쭉쭉 뻗은 다리 덕분에 굉장히 박력 있어 보이고 날개도 되게 샤프하게 쭉쭉 뻗었잖아요. 이런 부분 덕분인지 되게 박력 있어 보이고 애니메이션 같아 보이고 참 좋았습니다. 쉴드를 이렇게 정면을 보게 해주려면은 이렇게 좀 돌려주면 됩니다. 팔꿈치 꺾어서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구성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체가 있고 그리고 방금 봤었던 무장들이랑 이 무장 2개밖에 안 봤거든요. 빔사벨까지밖에 안 봤는데 나머지가 다 옵션이에요. 와,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게 이거죠. 소드 임펄스가 사용하는 엑스칼리버입니다. 기존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거기서 나왔던 그런 비율과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길쭉길쭉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야, 이걸 서비스로 넣어주네, 대박이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후에 소드 임펄스 리뷰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디테일은 좋은 편입니다. 파츠 분할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빔 파츠의 퀄리티도 좋고요. 특히나 이 끝부분에 있는 빔 파츠, 원래 이렇게 끝부분은 실검 형태여야 하는데 이 프리덤의 배를 찌를 때 아니 프리덤 건담 페이지 시프트 있는데 왜 어떻게 실검이 그걸 뚫었냐, 사실 빔이 나옵니다 해서 MG부터 이렇게 빔 파츠를 넣어줬죠. 거기다 무장손도 한 세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게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라이플을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 가동손 상태에서 이야기할 때는 고정이 좀 애매합니다 라고 했지만 여기선 좀 튼튼하게 줄 수 있죠. 거기다가 라이플 쥐는 것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엑스칼리버도 쥐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장손, 이 고정된 손 자체의 악력이, 그러니까 악력이라 하면 요겁니다. 요거 이 빠지는 거, 이게 조금 애매해요. 라이플 든 상태에선 괜찮았는데 이 소드를 들고 나면은 이걸 조금 흔들잖아요. 빠져요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 가급적이면 이 조인트 부분 여기를 좀 보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쥐어주면 좀 튼튼하겠죠.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신 아스카 그리고 루나 마리아 호크의 100분의 1 피규어가 들어갑니다. 오른쪽이 루나 마리아 호크고요, 왼쪽이 신 아스카입니다. 확실히 딱 구분은 가죠? 콕피트 해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MS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주고 안쪽을 내려주면 안쪽에 해치가 보이죠? 근데 저기는 오픈이 안 돼요. 어차피 이거 분리돼서 코어 스플렌더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저기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조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MG 임펄스용 스트라이커 호환 팩입니다.
이 뒤쪽이 딱 스트라이크 건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에일 스트라이크의 백팩이라던가 아니면 IWSP 백팩 등을 여기다 장착할 수 있어요. 사용 방법 간단합니다. 이렇게 상체 분리해주고 여기서 코어 스플렌더 제거한 다음 상체에다가 먼저 연결을 해준 다음 상하체 연결을 해주면 이러면 간단하게 호환이 됩니다. 쉽죠?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트라이커 팩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호환된다는 것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는 이제 임펄스 분리한 다음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냥 먼저 보자면 실루엣 플라이어가 들어있습니다. 임펄스의 백팩들을 운반해주는 운반책이죠. 요게 일단은 파츠 분할 다 되어 있고 아마 날개 쪽에 색깔이 좀 부족할 거예요. 하얀 색깔인 건 먼저 들어가야 될 텐데 요거는 빠져 있고요. 뭐 아랫부분이나 디테일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조인트들 중에 이 실루엣 플라이어용 랜딩 기어도 들어있어서 땅에 세워놓기도 안성맞춤입니다. 완전 좋아요. 거기다가 이 뒤쪽을 활용할 수 있는 스탠드 조인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 세울래, 스탠드에 올릴래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분리 한번 해볼까요? 실루엣은 실루엣대로 그냥 분리하면 되고요. 상하체는 빨간색과 하얀색 잡고 빼주면 되고요. 안에서 코어 스플렌더 분리. 일단은 레그 플라이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발 접고 그리고 무릎을 굽혀준 뒤에 역각으로 꺾어주세요. 이 무릎 장갑이 스커트를 살짝 덮는 형태가 되면 각도도 깔끔하게 완성입니다. 네, 레그 플라이어 그리고 체스트 플라이어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특징이라면 무장들을 들고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먼저 발칸 부분 들어서 머리를 가려주고요. 그리고 어깨를 뺍니다. 팔꿈치 90도로 굽혀서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왼팔은 굽혀서 손목을 안으로 꺾어줍니다. 팔을 이렇게 든 다음 뽑혀나온 어깨를 앞으로 향하게 해주면 일단 오른팔 오케이. 왼팔은 굽히기 전에 쉴드를 아랫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준 뒤에 그대로 어깨 꺾어주면 됩니다. 이 쉴드가 얼굴이 가리는 형태로 되면 완성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체스트 플라이어. 코어 스플렌더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펼치고 기수 끝부분 펼치고 날개를 밑으로 내려서 옆으로 펼치고 수직 날개 2개 이렇게 위로 펼치면 완성! 간단하죠? 여기다가 디테일을 추가해주는 게 날개 쪽에 이렇게 미사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코어 스플렌더 완성! 코어 스플렌더 자체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거기다가 데칼도 붙고 여러모로 멋있죠. 그렇지만 설정색 그대로 맞추려면은 뭐 날개 끝부분을 도색한다던가 이 기수 부분의 윗부분 여기를 좀 더 검은색으로 만든다든가 그럼 좀 이제 작업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포스 실루엣은 뒤쪽으로 이렇게 뻗게 해주고 빔사벨 부분을 바깥쪽으로 뺀 다음 이렇게 앞으로 꺾어주면 준비 끝입니다. 이 상태에서 실루엣 플라이어의 뒷부분 앞으로 당겨준 다음 안쪽 중앙에 이렇게 홈이 하나 보이죠? 여기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루엣 플라이어에 고정된 포스 실루엣 볼 수 있죠? 아우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까 꽤 멋집니다. 아까 옵션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또 코어 스플렌더도 이렇게 랜딩 기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랜딩 기어가 있다 보니 이것도 바닥에 세워둘래 아니면 이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베이스에 올릴래 이렇게 선택해 줄 수 있고요. 이 체스트 플라이어도 앞쪽에 쉴드 커버들을 벗긴 다음에 여기에 또 끼우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다 끼워주고 자, 그 위에 아까 떼어낸 쉴드의 커버들 자, 이렇게 다시 끼워주면 바닥에 세울 수 있습니다. 어우, 잘 섭니다. 물론 이렇게 세울래 아니면은 뒤쪽에 조인트 끼워서 베이스에 올릴래 선택할 수 있고요. 레그 플라이어도 랜딩 기어 물론 존재합니다. 요 뒤쪽 무릎 있죠? 이쪽에다가 이렇게 랜딩 기어 장착하고 앞부분 이 고관부 파츠를 떼어내서 여기다가 랜딩 기어 파츠 장착해 주고 그 겉부분에 자, 이렇게 랜딩 기어도 완성됐습니다. 요것도 참 괜찮지 않나요? 이런 디테일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이 가랑이 사이에 커버를 벗긴 다음
여기다가 액션 베이스 조인트를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액션 베이스에 올릴래, 랜딩 기어 세울래 선택할 수 있죠. 이 실루엣 플라이어는 자체 랜딩 기어도 있지만 이렇게 실루엣 장착하면은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받침대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위에 올리는 거죠. 고정한다는 느낌보다는 바닥에 세워놓는다는 느낌이 더 세죠. 그리고 물론 이 상태에서 아까 봤었던 조인트 쓸 수 있어요. 앞부분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베이스 위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본체를 베이스에 올리는 조인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처럼 이 다리 사이에 있는 조인트 이거를 뺀 다음 임펄스용 스탠드 조인트가 따로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빼낸 조인트도 수납을 하고요. 이걸 다리 사이에 끼워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다리 가동에 따로 방해받지 않는 조인트가 뒤쪽으로 생깁니다. 이걸 베이스에 올리면 돼요. 뭐 덕분에 이렇게 액션 베이스 위에 올려서 시드의 대표 포즈도 취해볼 수 있겠죠. 이 포즈 잘 나오네. 멋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포스 임펄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옵션이 정말 많기 때문에 만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만지다 보면 한순간에 막 갑자기 1시간 지나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만져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생활 되세요. 안녕! 바바시! 네, 여러분 포스 임펄스 재밌게 보셨습니까? 프라 정말 괜찮습니다. 혹시 시드 쪽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강추, 진짜 강추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상세 점수 알려드릴까 합니다. 외형은 10점, 전체적인 파츠의 분할이라던가 프로포션의 스타일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만들 때 그 당시 애니메이션 작화 감독님이 같이 참여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유독 스타일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동 특성 부분 10점 줄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가동할 때 관절의 강도가 정말 좋습니다. 덕분에 뭐 처지는 부분도 딱히 없었고요. 허리가 볼관절이어서 별로인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허리가 뒤로 넘어갈 만큼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애초에 그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 부분도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포즈 잡는데 어려움도 딱히 없었고요.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장 부분에선 8점. 아무래도 이 악력 부분, 이게 분명히 이 당시 가동손을 썼기 때문에 손바닥 돌기의 고정이 타이트하게 착 하고 붙어야 되는데 라이플 부분은 또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좀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네. 그거랑 이제 고정손, 이 무장손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손바닥 고정성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약간의 보강을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믹은 10점. 뭐 나무랄 데가 딱히 없었어요. 일단 분리 합체 기믹 완벽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 스플렌더가 접히는 형태라든가 그런 것도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랜딩 기어 기믹들 하나하나 다 넣어줄 줄은 몰랐는데 정말 센스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부분, 특히나 스트라이크의 백팩을 쓰기 위한 조인트, 그것도 참 괜찮았습니다. 참 놀라웠어요. 이런 서비스를?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가성비 부분에서도 10점 줄까 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구성, 이 정도 만질 수 있는 거리 놀라웠어요. 특히나 이 랜딩 기어들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으면서도 이제 옵션도 정말 빵빵하고 참 좋았습니다. 구성 참 좋았어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좀 아쉬울 수 있는 거는 지금 보이는 이 베이스는 옵션이라는 겁니다. 따로예요, 따로. 별매이기 때문에 베이스는 미포함이에요. 네, 그거 말고는 아마 모든 분들이 이제 만족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세요. 안녕! 바보시!